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와 매체 수업의 멘토를 맡은 김수희입니다. 오늘은 단어의 짜임, 구조와 형성 단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언어와 매체 교과서 77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단어의 구조입니다. 단어란 한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조사도 단어라는 점입니다. 단어는 형태소의 역할에 따라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근자는 뿌리를 나타내는 근자입니다.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접사라고 합니다.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단일어.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어. 복합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근 두 개 이상이겠죠? 여기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하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뜻합니다. 합성어는 크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근과 어근을 합한 것이 합성어라고 했죠. 이때 어근 간의 연결이 우리말 어순에 맞다면 이것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통사는 문장의 성격을 가진이라고 해석하면 되시겠습니다. 즉, 통사적 합성어란 문장의 성격을 가진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통사적 합성어를 알아봤으니 이번엔 예시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어는 길바닥인데요. 길바닥은 길과 바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길이 명사인 길과 명사인 바닥이 합쳐진 명사 플러스 명사의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새해입니다. 여기서 새는 관형사인데요. 대표적인 관형사로는 새, 헌, 옛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는 나오니까 얘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형사 더하기 명사 형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봤는데요. 작은 플러스 형에서 작은은 관형사형입니다. 관형사형이란 관형사처럼 체언을 꾸미는 용언의 활용형입니다. 니은이 붙었을 때는 읽은, 본처럼 쓰인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선 니은이 붙어 작은으로 쓰였습니다. 뒤에는 형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정들다. 정들다 하면 말이 됩니다. 근데 사실 사이에 뭘 하나 넣어보고 싶어요. 정이 들다 라고 하면 좀 더 어기가 맞겠죠? 여기서 이는 주격 조사인데요. 이 주격 조사는 주어를 꾸밉니다. 여기서 정은 주어 역할을 했고 들다는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애쓰다, 애쓰다, 애를 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을은 목적어를 수식하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애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쓰다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앞서다에서 앞은 방향인데요. 앞에 서다라고 봤을 때 앞은 부사어가 됩니다. 부사어 더하기 서술어 형태입니다. 돌아가다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용어가 조금 낯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 바로 본용언입니다. 그런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 즉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보조용언입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가지고 싶다는 가지다와 싶다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주되게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본용언 가지다이고 싶다는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었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예시를 통해 본용언, 보조용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새가 날아가 버렸다는 날아가 버렸다에서 이렇게 끊어볼 수 있겠죠. 날아가다는 본용언이겠고 버렸다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 상황으로 쓰레기를 버렸다에서는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었던 돌아가다 띄었어도 되지만 안 띄었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다 플러스 플러스 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돌다라는 동사에서 어간인 돌과 연결 어미인 아가 붙고 가다가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동사적 합성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사적 합성어의 반대말로 우리말 문법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적 상황입니다. 통사적 합성어에 비해서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부술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술은 부술거리다 할 때 그 부술입니다. 그래서 부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늦더위 할 때 늦은 여러분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할 때 늦을 쓰죠. 늦다 해서 늦 이건 용언의 어간입니다. 그래서 어간 더하기 명사 그리고 척척 박사에서 척척은 척척 맞추다 할 때 척척, 즉 부사입니다. 그리고 박사는 명사가 되겠죠. 여닫다는 아까 본 용언과 보조 용언에서 예외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여닫다는 열고 닫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리을도 없어지고 고도 없어졌는데 그냥 쓴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 더하기 용언의 어간, 즉 연결어미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통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통사적 합성어는 빨강, 비통사적 합성어는 파랑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 검불다입니다. 검불다 같은 경우에는 검고 불다 해서 검다와 불다가 합쳐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어간 플러스 어간인데 연결어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뛰놀다의 경우에도 뛰다 그리고 놀다가 어간 플러스 어간으로 합쳐졌는데 연결어미가 없는 비통사적 합성어 유형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받다의 경우에는 본을 받다에서 을이 생략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동무 같은 경우에는 명사 플러스 명사임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굶주리다 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이 경우는 굶다 더하기 줄이다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본 결과 줄이다의 뜻은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곪다인데요. 굶다와 줄이다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간 플러스 줄이다, 어간이 연결어미 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늘다는 조금 겉으로 보기에 늙어 보이다, 즉 겉이 늙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눈물은 쉽게 명사 플러스 명사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번에는 파생어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파생어는 여기 위치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 것과 달리 접사라는 개념과 어근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때 접사가 어근의 앞에 있느냐 혹은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어근 앞에 있는 경우에는 접두사라고 합니다. 이때 이 두자는 머리 두자를 쓴 것이고요. 어근 뒤에 붙을 경우에는 접미사를 씁니다. 이때 미는 꼬리 미자를 쓴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먹다의 이가 붙어 먹이로 만드는 문법적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2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